예, 지금 녹화를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는 대전 IC로 가는,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대전 IC로 가는 길이고요. 제가 이제 매주 주말 부부 하다 보니까 대전 경주 아니면 대전 울산 뭐 이렇게 근무지는 경주고 사택은 울산에 있기 때문에 근무지는 경주의 남단 해안 맞죠? 네. 근무지는 경주 남단 해안이고 사는 곳은 울산의 북단 해안. 두 개가 가깝죠. 그래서 집에서부터 발전소까지 15분 거리입니다. 울산 사택에서 발전소까지 15분 거리고, 발전소에서 또 제가 근무하는 방제센터까지 15분 거리. 그래서 출퇴근을 한 30분 정도, 15분 발전소를 지나서 있거든요. 방제센터는 발전소는 양남에 있고, 양남이 이제 울산과 접해 있는 곳이고요. 발전소는 양남에 있고 제가 있는 방제센터는 양북에 있어가지고 발전소에서 방제센터까지 15분 거리라서 총 30분 이렇게 출퇴근 소요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말 부부 하다 보니까 여기 대전집에서 방제센터까지 통상 한 3시간 정도 잡으면 혼자 운전해서 내려가면서 이제 잠깐 화장실에 잠깐 들리는 정도 쉬면 3시간 정도 잡으면 충분하죠. 이 정도 걸리는 거리고, 울산 사택에 조금 더 멀어요. 그러니까 방제센터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바로 내비를 찍고 오게 되면 240km, 편도 240km 정도 되고, 저기 울산 사택에서 이제 집으로 찍으면 260km, 한 20km 정도 차이가 나고요. 거리가 울산이 더 남쪽에 있으니까, 경주보다 더 남쪽에 있으니까 조금 더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여기 방지센터에서 집까지, 울산 사택까지 가는 거리가 한 25km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원래 경주 대전을 그냥 제가 이제 왕복하면서 출퇴근, 그러니까 주말 금요일날 올라오고 월요일 내려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금요일날 한 3시 4시 통상적으로 금요일날 유연근무제 이용해서 금요일날 한 3시 4시에 3시에서 4시 사이에 출발하면 금요일날 좀 막히긴 하지만 집에 이제 7시 정도에 도착해서 저녁을 같이 식구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고요. 월요일날은 보통 새벽 6시 근방에 출발을 하면 월요일날은 막히지 않기 때문에 2시간 한 40분 정도면 들어가요. 방제센터에서 8시 한 40분 정도에 방제센터에 들어가서 출근 버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살다가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러니까 여기 주재검사팀 파견 내려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휴가를 이렇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대전 보론에 있을 때처럼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특히나 방지센터는 혼자 있잖아요. 킨스 사람 혼자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좀 눈치를 보면서, 근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주변에도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근무를 빼고 이렇게 출장을 가고 교육을 가고 이런 것들을 미리 스케줄 관리를 하면서 우리 주재검사팀 조직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거기 울산 자체 제가 사는 곳이 휴양도시예요. 휴양도시. 그러니까 울산 시민들이 주말 되면 거기 와서 쉬어요. 캠핑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아름다운 해변이거든요. 아름다운 해변이고, 제가 맨날 사진 찍어 올리지만 아름다운 일출에 아름다운 풍광에 파란 하늘에, 아주 그 도시 자체가 지금 신도시, 거기가 이제 강동 산하 신도시인데, 새로 조성된 해운대를 표방해서 이제 좀 울산시 광역시에서도 해운대 같이 이제 좀 이렇게 멋진 도시를, 관광 도시를 좀 만들고 싶어서 조성한 도시가 울산 북부에 있는 강동 산하 지구이고요. 그래서 아파트들이 이제 새 아파트들이,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들,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도 있고, 한 3, 4년 된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전세가도 별로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울산에 5개 구가 있어요. 구 단위가. 그래서 뭐 북구, 남구, 동구, 중구, 서구는 없고요. 서구는 없고 그다음 울주군 이렇게 해서 5개 구가 있는데 울주군도 이제 구 단위로 들어가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그 야당이 아닌 여당 국회의원을 배출한 구가 북구입니다. 북구. 제가 사는 북구가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정치 성향이 좀 젊은 사람들의 성향은 뭐 현 정부 여당 쪽을 좀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근소하게 민주당이 이겼어요.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북구 국회의원은 민주당 출신이고 최근에 이제 그 북구가 제가 뭐 그 해안도로 이렇게 그 라이딩하는 사진도 올리고 했지만 사진이나 이제 영상도 올리고는 했지만 그 북구가 지금 태풍의 피해가 올 여름에 지난 여름에 태풍의 피해가 좀 심했습니다. 제가 사는 산화동 그쪽은 물론이에요. 그쪽은 뭐 유리창문 깨지고 뭐 차량 파손되고 뭐 트럭이 막 쓱 넘어가 있고 트럭이 아예 뭐 바람 때문에 옆으로 쓰러져 있어요. 트럭이 대형 트럭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제가 마이삭 딱 그 태풍이 지나간 직후에 아침 운동 겸 우리 동네 괜찮나 좀 이제 살펴보러 이제 자전거 타고 나갔다 왔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바닷가에서 태풍 좀 센 놈을 맞이하는 게 이 대전에서는 진짜 태풍 걱정 같은 거 태풍이 와서 오나 보다 뭐 어느 지역은 피해를 보겠네 그냥 남의 일 보듯이 그냥 태풍은 그냥 멀리서 이제 바라만 봤었는데 실제 바닷가에서 태풍을 직접 맞이를 하니까 바람을 직접 이제 받는 거죠. 직접 받으니까 특히나 이제 태풍이 남쪽에서 올라오잖아요. 남쪽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마이삭도 그랬고 하이선도 그랬고 마이삭은 바람이 엄청나게 센 태풍이었고 하이선은 파고가 상당히 높은 태풍 두 가지 다 뭐 센 놈 둘 다 센 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죠. 야 태풍이랑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그때 뉴스에는 기후가 좀 바뀌면서 태풍들이 예전에 보지 못하는 매미급 아마 그 마이사가 매미급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역사를 남긴 매미급 태풍으로 마이삭도 우리 한반도에 이제 태풍 기록이 남았을 걸로 보이고 왜냐면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태풍들은 제 인생에 거의 보기 힘든 태풍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피해도 컸고 한데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센 태풍이 올 여름에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그때 원자로 발전소도 많이 쓰고 그랬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쪽 울산 북구에 이 해안도로들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가 되게 컸고 되게 아름다운 도로였는데 진짜 망가져서 진짜 마음도 아프고 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제 나가서 하루는 북쪽으로 하루 남쪽으로 가는데 북쪽으로 갈 때면 항상 그 울산의 북쪽 해안 남쪽은 좀 그러니까 산화동 기준으로 아래쪽은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좀 북쪽으로 경주 쪽으로 이제 해안선이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되게 하여튼 가보면 갯바에 있고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딱 그 행정구역을 경계로 해서 울산 쪽은 좀 갯바위 같은 게 좀 덜하고 좀 적고 경주로 올라가면 갯바위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해안선 그러니까 해안가 주변에 돌로 된 해안가 이제 돌로 된 해안가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집안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경주로 올라가면서 돌들이 많이 해안가 돌들이 많은 거 갯바위라고 부르죠. 갯바위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더 아름답죠. 그러니까 사진 찍기에는 내가 놀기에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기에는 차라리 몽돌 해변이나 모래 해변 아무것도 없는 게 돌 같은 게 없는 게 편하죠. 시야도 안 가리고 수영하기도 넓고 레저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이 눈으로 보기에는 갯바위가 있는 것이 사진을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바다만 망망대해 찍는 것보다는 뭔가 좀 사물이 하나 배라도 한 척 떠 있고
갈매기라도 날아다니고 사물이 뭔가 있어야지. 갯바위 하나 있고 이런 게 사진이 훨씬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태양을 뭐 일출을 바다를 배경에 깔아주고 어떤 특정 사물을 찍는 이런 사진들이 예뻐요. 이런 사진들이 예쁘기 때문에 경주 해안가 지경 쪽부터 시작되는 경주 해안가는 진짜로 일출하고 같이 찍으면 정말로 진짜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기 지경의 끝단, 지경이죠. 그러니까 지경 방파제 있는 부분에 코롱 코롱 숙소인지 뭔지 코롱으로 이제 간판이 붙은 뭐 이렇게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가 있고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해안선 따라 조금이라는 게 같은 부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코롱이라고 이제 간판이 붙어 있는 그 부지로 그냥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되고 거기가 이제 코롱을 지나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해안가가 있기 때문에 코롱 땅이 아닙니다. 관광객들 많이 오는 거기가 저 멀리서도 일출을 찍기 위해서 그 사진 작가들이 오는 포인트예요. 그 정도로 내가 거기 갈 때마다 저기 DSLR이 아니라 요새는 뭐 바뀌었겠지만 미러리스 바뀌었나요? 방식이 카메라 어쨌든 간에 카메라 폰이 아닌 카메라를 삼각대로 세워두고 일출을 기다리는 그 좀 연세가 지긋한 남성분들 많이 뵀습니다. 거기 가서 많이 뵙고 진짜로 일출을 찍으러 오는 명소다. 거기는 그 정도로 아름다운 거긴 좀 주상절리 이렇게 좀 갯바위가 좀 커요. 갯바위가 좀 크다 보니까 위에 소나무도 있고 나무도 있다 보니까 더 아름답겠죠. 그 소나무 앞에 두고 뒤에 일출이 떠오르는 동해물과 이렇게 애국가 나올 때 나오는 그런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배경이 연출이 됩니다. 그쪽은. 그래서 거기는 꼭 한 번씩 다들 이쪽 근처에 경주나 그러니까 숨겨진 관광지,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조용한 숨겨진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그러니까 신명, 지경 그쪽 아마 신명일 거예요. 신명, 지경하고 거의 인접한 그쪽 해안가 쪽에 펜션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예쁜 펜션들 되게 많고 거기 진짜로 잡으면 가족들하고 여행 장소로 잡으면 칭찬받을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안내해줘서 고마운 가장이나 하여튼 식구의 구성원으로 칭찬을 받을 만한 펜션들 제가 볼 때는 비싸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구석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로 조용한 시골 마을에 집도 예쁘고 바로 앞에 이제 해안이죠. 해안 갯바위 해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 이제 수영 물놀이 애들 몸 담그는 정도 할 수 있고요. 몽돌 해변이니까 애들 몸 담그는 정도 할 수 있고 간단한 수영 가능하죠. 간단한 수영 가능하고 갯바위 있으니까 낚시도 가능하고 거기 캠핑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앞에 펜션 숙박 잡아놨을 캠핑까지 할 필요 없겠지만 그냥 낮에 텐트 조그맣게 쳐놓고 가족들 같이 이렇게 거기 집이 바로 옆이니까 짐도 나르기 편하고요. 하여튼 최적의 장소입니다. 최적의 가족 여행지로 최적의 장소고 북적거리지 않아요. 여러 휴가철에도 북적거리지 않다는 걸 제가 올 여름을 지나면서 봤고요. 하여튼 강추입니다. 강추. 신명의 북단 신명의 북단의 작은 펜션들 저한테 제 지인들이 저한테 정확하게 상호랑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고요. 지도상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근처에 아까 말씀드린 코롱 부지 안쪽에 있는 아름다운 진짜로 일출 명소, 사람들이 저 멀리서 찾아오는 그런 사진 작가들이 찾아오는 그런 장소도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산화동 넓은 해변, 몽돌 해변이죠. 강동 몽돌 해변을 비롯한 신명 해변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변에 놀거리들 많고 또 울산 북부가 좋은 점이 제가 사는 데 좋은 점이 경주가 가까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소까지 15분 거리니까 발전소 바로 북단에 문무대양릉이 있어요. 문무대양릉에서 조금만 더 문무대양릉 인근에 강원사지
석탑인가요? 네, 석탑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그 뭐 절 중에 기림사 있고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소림사라고 불리는 절이 또 기림사 근처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서 무예를 닦는 뭐 하여튼 그렇게 유명한 절이래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기림사 밑에 까먹었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도. 하여튼 소림사 스님들이 이제 그 단련을 하듯이 거기도 이제 학교가 있어요. 무술을 단련하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 앞에 그 절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쫙 그 조각상들이 있는데 그 무술을 하는 스님들의 포즈를 각 뭐 권법을 폼을 잡고 있는 듯한, 옛날에 우리 뭐 당랑권이니 뭐 있잖아요. 중소림사에 그런 포즈들을 이제 취하고 있는 듯한 조각상들이 쫙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골골사네. 골굴사라고 불리우는 절이고요. 그런 절도 있고, 뭐 좀 더 이제 경주 시내 쪽으로 이동하면, 뭐 경주는 천년고도잖아요. 통일신라 천년고도고, 그래서 뭐 관광지들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관광지들 많죠. 이쪽 제가 근무하는 쪽에 가까운 데가 이제 불국사가 있고, 토암산, 불국사, 석굴암 이런 거 있고, 제가 아마 근무하는 그 뒷산이 토암산일 거예요. 조금만 이제 차로 움직이면 토암산일 거고, 그 토암산 넘으면 불국사 있고요, 불국사. 그래서 이제 근무지에서 차로 이제 터널, 뚫린 지 오래되지 않은 터널인데, 그 터널 쪽으로 가다 보면 한수원 본사가 우측에 보이고요, 양북에. 그 다음에 그 한수원 좀 지나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터널이 있습니다. 상당히 긴 터널. 수키로 되는 터널이 있고, 길을 이렇게 새로 내면서 터널을 길게 뚫은 것 같고, 그 터널 지나면 바로 불국사입니다. 불국사 있어가지고, 터널 나오면 불국사가 그러니까 산 맞은편에 불국사가 있는 거죠. 그 산이 토암산이고, 토암산에 불국사 뒤편에 우리 그 산자락에 한수원 본사가 있는 거고, 그 터널 뚫고 나가면 터널 지나가면 토암산을 지나가면 바로 이제 불국사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국사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그 경주에 갈 만한 관광지는 새거 썼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갔던 관광지 중에서 무슨 황룡사 터인가요? 황룡사 터, 그러니까 불황사 그쪽 근방에 있거든요. 불황사, 아마 내비로 불황사 주장 찍고 가시면 바로 근처에 황룡사 터인가 해서 이렇게 따로 황룡사 터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역사 같은, 황룡사 관련 옛날의 역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복원하기 위한 이제 설계들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박물관 형태로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만든 지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경주 관광 많이 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안 가본 데 좀 가고 싶어 하실 테니까, 거기 한번 제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황룡사로 검색하시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관광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18분을 초과하고 있어서 여기서 일단은 그 영상 끊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